와, 제가 지금껏 타봤던 어떤 테슬라 차에 비교해서도 가장 무거운 것 같은데요? 엄청 단단하고 무거워. 스티어링 휠도 엄청 무겁고 차 자체의 무게감도 엄청 느껴지는 주행감이거든요. 자, 차량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페달 스티어링 휠로 가시면 지금 가고 있는 차량이 스티어링이 어떤 모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봤더니 표준이거든요. 근데 이게 표준이 아니라 매우 빡세게 회생제동을 걸어놓은 듯한 차량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제가 지금 주행할 때 보면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을 합니다. 자, 차량을 쭉 가다가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잖아요.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멈춰요, 속도를. 그리고 더 조작을 안 해도 짠! 이렇게 자기가 멈춰 섭니다. 진짜 우리나라 국산차 차종을 타서 회생제동 모드를 가장 세게 해놨을 때 이런 느낌 나거든요. 그 느낌이 테슬라에는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. 매우 무겁고 그 뭔가 에너지의 밀도를 이 차가 꽉 모으고 있어서 그냥 페달 하나로도 그냥 그 정지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. 요게 지금 초반에 탔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의외의 주행감입니다. 자, 그러면 스티어링 모드를 살짝 풀어볼게요. 컴포트로. 제가 이게 굉장히 지금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. 한번 풀어봤습니다. 이 스티어링 모드를 컴포트로 조정한다고 해서 뭐 눈에 띄게 차량의 동적인 움직임이 변화한 느낌 없고요. 그리고 앞에 이렇게 원페달처럼 그냥 제가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아도 서는 거,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어지거든요. 말 그대로 이 스티어링 자체의 어떤 쫀쫀함을 달리해준다는 얘기인데, 표준으로 놨을 때나 심지어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나, 스포츠는 확실히 조금 더 무거워지는구나. 근데 표준과 컴포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. 스포츠로 가면 훨씬 더 쫙 조여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BMW의 약간 고카트 필링이 느껴지는, 좀 더 이렇게 쫀쫀하고 무겁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차의 느낌이 좀 나게 됩니다. 와, 근데 이게 그냥 탈 때도 엄청나게 무겁구나. 매우 편하게 탈 만한 차량의 느낌은 아니에요. 안락하고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아주 단단 쫀쫀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외에 모델 Y, 사실 나온 지 꽤 된 모델이잖아요. 근데 이게 RWD 후륜 구동으로 나오면서 그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뜨겁게 받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이유는 극명하죠. 우리는 일단 뭔가 그 차가 저렴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. 놀랍게도 이 차량 가격이 다른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. 자, 왜 이게 가능하냐? 거의 뭐 1,000만 원 이상 싸거든요. 이유가 있죠. 배터리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전기차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가격이죠. 배터리가 얼마냐가 차량 전체, 전기차의 원가에서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값이 저렴하다라는 건 그만큼 차를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자,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크게 두 종류로 지금 2파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NCM이라고 하는,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 꽉 잡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이 배터리는 사실상 NCM, 니켈, 코발트, 망간을 사용하는 배터리고, 지금 이 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LFP입니다.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사실상 중국의 기업, 그것도 중국의 대장 이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ATL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배터리죠. 벌써 그냥 중국이 만들잖아. 약간 이게 가격이 뭔가 좀 저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사실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다 이것보다는 리튬 인산철 자체가 이 니켈, 코발트 같은 그 원료를 비교했을 때 원료의 재료값 자체가 좀 저렴합니다. 그래서 LFP 배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. 근데 가격이 싸면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사실상 이 구조적인,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물의 안전성을 봤을 때는 LFP가 오히려 안전성이 더 좋다.
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안전성이라고 하면 사실 화재거든요. 불나는 전기차 너무 무섭잖아. 근데 LFP에서 사실 이 화재 위험도가 더 낮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LFP는 화재에서 완전히 방어가 되는 차냐? 이건 또 아닙니다.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거의 다 이제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비아디 같은 차가 대표적이죠. 근데 비아디 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들이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LFP 배터리도 이 열폭주와 같은 전기차의 화재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차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화재 부분은 전기차에 있어서 아직도 조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근데 점점 더 나아지겠죠.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배터리 자체에 이 안전성과 결부되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심지어 안전하기까지 해. 그러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사실 이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국산차에서도 보면 거의 다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이유는 에너지의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.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충전 거리, 그러니까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기차 주행 거리를 비교할 때 항상 서울, 부산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서울, 부산을 한 방에 내가 충전해서 갈 수 있느냐, 없느냐, 요걸 가지고 우리가 주행거리가 괜찮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,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 Y RWD는 그런 면에서 NCM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. 주행거리를 더 한 번 충전해서 뽑아낼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도 서울, 부산을 한 방에 갈 수 있는 인증거리를 받지는 못합니다. 자, 1회 충전 시에 350km를 가요. 와, 이것 좀 의외죠? 왜냐면 테슬라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롱레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롱레인지 딱 가게 되면 막 주행거리가 미친 듯이 늘어나거든요. 주행거리 400km대 이상이 가장 보편적인데, 지금 이 모델 Y RW 같은 경우는 어쨌든 1회 충전 시에 400km 이상을 주행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인증이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살짝 들 수 있죠. 와, 내가 서울, 부산,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도 이거 얼마나 충전 또 해야 되는 거야?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얼마나 불편할까.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.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서 생기는 단점. 겨울철에 주행을 할 때 비효율적입니다. 저온에서 이 전기차가 사실 배터리의 효율이 살아남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우리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. 겨울철에 차가운 데다가 이렇게 계속 핸드폰 두면 배터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. 똑같은 원리입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은 상온에서는 350km를 가지만 저온에서는 270km를 가요. 얼마 전에 환경부 공식 인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주행거리의 효율 자체가 겨울철에 200km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할 만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제가 이 차를 오늘 이제 타보는 거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을 주행할 수밖에 없는데, 장기적으로 이 차를 미리 출고받아서 탔던 사람들의 후기를 좀 살펴봤더니 이 350km 이런 공식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실제 차량은 더 많이 간다 라는 실질적인 오너들의 경험담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거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더 중요한 이 겨울철에 주행거리 효율을 따졌을 때 보니까 이 차량은 다행스럽게도 히트펌프가 적용된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LFP 배터리 들어갔는데 히트펌프는 안 들어갔다? 라면 그 히트펌프, 말 그대로 이 따뜻하게 온도를 좀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배터리가 진짜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. 그래서 그 히트펌프가 해주는 역할이 전기차에서 꽤나 큽니다. 그러니 이런 말도 나와요.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아무리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를 해도 히트펌프가 만약에 없는 NCM이다? 그거는 또 효율이 아주 현저히 낮아진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겨울철에 이 차량
와, 너무 배터리 빨리 떨어지겠는데? 라고 걱정하시면서 차량을 불안불안 타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게다가 슈퍼차저가 있잖아요. 테슬라의 자랑이죠. 인프라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슈퍼차저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이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. 게다가 LFP 배터리 들어가게 되면 충전도 100%까지 할 수 있어요.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을 따졌을 때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너가 크게 문제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타는 차도 아닌데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이 차는 생산지 자체가 명확하게 중국이거든요. 차이나. 그러니까 다른 테슬라들은 다 미국이야. 미국에서 이제 물 건너온 수입차인데 모델 Y RWD는 너무 명백하게 중국에서 온 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됐다라는 거에 갖는 편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.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의 어폐는 좀 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아이폰들 이거 뭐 다 미국의 애플에서 온 물 건너온 그런 수입 핸드폰인 것 같지만 사실 중국에서 만들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오는 제품들은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디폴트 값으로 산업계에 너무 자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볼보 같은 경우도 중국의 진리 자동차에 이제 인수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.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중국차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차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생태계가 좀 그러기엔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됐어도 중국차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이 차도 단차적인 측면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이 기가팩토리,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실제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보다 단차율이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튼간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별로 깔 게 없는데 이제 가격까지 더 싸다 이러면은 뭐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. 불과 아주 얼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공식 보조금까지 공시가 됐습니다. 자, 이 차 가격이 5,699만 원이거든요. 다른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저렴하죠. 이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보조금 기준 가액인 6,5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거의 100%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완전 100%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보조금을 100%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해야 돼요. 근데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보조금이 실제로 나올까가 좀 궁금했거든요. 일단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국고 보조금을 보면 100% 받는 차량들이 68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자, 근데 테슬라의 모델 Y RWD의 경우 514만 원을 받습니다. 와,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야. 내가 차 살 때 누가 500만 원 주는 거예요.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.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도합 다 따지면 5천만 원대 초반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와, 저는 이거 가격 어쨌든 지금 최종 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더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아요. 테슬라의 문제가 좀 하나 있지. 무슨 차 가격이 시가야. 그 회 뜨면은 매일매일 광어 얼마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. 이것처럼 이 우리 일론 머스크 오빠가 가격을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인상했다가 어느 날 막 폭삭 내렸다가 막 이러는기 때문에 요게 유일한 변수예요. 막 갑자기 모델 Y 막 RWD의 가격을 뭐 미친 듯이 올려버리지 않는 이상 보급형 전기차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전기차임엔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차량이 무겁게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일관적인 직진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요. 뭐 너무너무 지금 막 다 좋은데 이거 완전 야 가격도 괜찮고 이거 진짜 대박차네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또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이 차량도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게 있기는 해요. 첫 번째로는 초음파 센서
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게 뭔 차이냐? 센서가 없으니 카메라를 통해서 이 주변 상황들을 파악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. 보시면 뭐 이렇게 후방으로 딱 전진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것도 화질이 굉장히 괜찮거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후진하면서 조향할 때 이런 주변의 사물들 같은 것들은 충분히 관찰이 돼요. 문제는 뭐냐면 좀 높이가 낮은 물체들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때 발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낮은 것들, 차량의 보닛보다 좀 낮은 그런 물체들이 뭐 눈앞에 있다 이러면 얘가 그걸 발견하고 센서를 통해서 삐빅삐빅 뭐 경고를 주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약간씩 주의를 요하면서 타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부분들은 있습니다. 뭐 다행인 거는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량은 보닛 자체가 매우 짧은 디자인이거든요. 그래서 차량이 이제 앞쪽으로 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물체와 맞닿는 거리 자체가 이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야 차량이 앞으로 딱 붙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물체랑 부딪힐 정도로 이 짧은 앞코가 이렇게 빡빡빡빡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가장 좀 이 전기차를 얼리 어답터로서 빨리 누리면서 타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사실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. 테슬라의 또 자랑이 있죠. 오토파일럿 알아서 그냥 차가 막 가. 요런 거 있는데 이 차량은 오토파일럿을 켜놨을 때도 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게 이제 모델 Y의 RW가 가진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의 맵 상황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원래도 100% 정말 맘 놓고 그렇게 차선 변경 막막하게끔 놔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되진 않을 것 같다. 그러나 어쨌든 고가의 비용을 주고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 있어서는 요새 국산차 내연기관 차량들도 특히 최근에 나왔던 뭐 산타페 이런 차량들도 HDA2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훨씬 또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그 차선 변경 잘 해요. 근데 이제 이 내가 최신 전기차를 타면서 이 친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약간 아쉬움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자, 에너지의 밀도가 조금 낮은 LFP 배터리 들어가면서 사실 조금 주행할 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. 순간적으로 출력을 뽑아내는 힘이 좀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 쫙. 확실히 갑자기 딱 가속을 했을 때요. 우리 흔히 말하는 펀치력 있죠. 전기차의 그 머리 빵 하고 앞으로 그냥 빵 나가는 그 펀치력은 좀 덜 느껴지긴 하네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끔 진짜 전기차를 타면 그 순간적으로 토크를 너무 빡 실현하면서 머리가 꽉 진짜 부딪히거든요. 근데 가끔 이제 전 여성이니까 머리 뒤에다가 뭐 핀 같은 거 꽂을 때 있어요. 근데 그러고서는 진짜 전기차 타서 가속 빡 하잖아요. 그러면 빡 하면서 아야!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. 진짜 싫어요. 제가 머리가 막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핀 다 빼고 이렇게 타야 되는 건데 지금 모델 Y는 보니까 다른 테슬라의 차량들에 비하면 매우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부드러운 만큼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붙는 느낌은 아니네요. 딱 했을 때 실제로 시속 0~100까지 도달하는 속도 자체도 한 대략 7초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6.9초 정도여서 뭐 엄청나게 정말 그 파워풀한 순간적 가속감을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일상에서 충분히 오히려 좀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가속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자,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모델 Y RWD 차량 시승해봤고요. 이 차를 타보면서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이 몇 년만 지나면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. LG, 삼성, SK 뭐 이런 배터리 업체 생산자들이 이제는 우리도 LFP를 뭐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
이 LFP 배터리가 점점 국산차에서도 들어간 차량이 나오고 기술이 좀 더 발전되고 하면서 이 시장의 주도적인 전기차 배터리 역할을 해내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저는 다음에 이제 좀 기대되는 차가 하나 있는데, 우리 쌍용차에 토레스 EVX가 곧 출시되거든요. 한 9월, 4달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, 그 차량에도 LFP 배터리가 들어갔어요. 근데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오면 또 다른 매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 전기차 시장에 좀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여러모로 편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보면서는 그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전반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해주는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모델 Y RWD 시승해봤고요. 자, 다음 컨텐츠를 또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